전세 대란이 예고되고 있는데 이거를 이대로 두면 뭔가 최악의 길로 갈 것 같습니다. 근데 이걸 피할 방법이 있을까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내년도 전세가 걱정입니다 라고 말하는 분들이 많죠. 그리고 이제 전문가들이라고 말하는 그 집단에서 내년 전세 전혀 문제 없는데요 라고 말하는 분들은 제가 봤을 때 극소수에 불과한 것 같습니다. 거의 없지 않나? 라고 좀 생각이 들 정도로 내년도 전세가 엄청나게 심각하다라는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게 왜 그럴까를 보면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그중에 가장 큰 게 이 수도권 내로 봐도 입주 물량이 급감하는 게 가장 큽니다. 이 입주 물량이라는 거는 이제 준공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실제 집이죠. 그러면은 최소 3년 전에는 착공을 해야 되고 한 4년에서 5년 전에는 인허가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2019년, 2020년, 2021년에는 인허가를 하고 착공을 했어야지만 지금 이제 입주를 하는 건데 이게 너무 부족했어요. 그때 공급이 별로 문제가 없다라고 하면서 3기 신도시도 마지막에 막 발표했었잖아요. 뭐 그런 것들 보면은 택지 조성도 막 안 돼 있고 재개발 재건축도 막 막히고 했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제 그때 어떤 안 좋았었던 것들이 이제 현실로 돌아오면서 이제 부작용들이 나오기 시작하는데 올해는 그래도 좀 있었어요. 수도권 합계로 봐도 11만 호 정도는 좀 됩니다. 근데 내년은 이제 6만 9천으로 줄어들거든요. 이게 수도권 10년 평균이 14만 정도 되니까 올해도 평균 이하인데 이제 내년은 더 줄고요. 그리고 가장 크게 줄어드는 게 이제 서울입니다. 서울이 완전 아예 없어요. 아예 없어 그냥. 올해 3만 정도고요. 그리고 이제 내년은 이제 7천 정도 되는데 인천도 이제 공급이 되게 많았거든요. 내년도쯤부터는 이제 공급이 이제 어느 정도 좀 안정기로 좀 들어가고 경기도도 지금 계속 부족한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지금 전셋값도 계속 꾸준히 올라가고 있어요. 올해는 그래도 좀 신규 공급이 되니까 신규 공급의 의미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 동네에 아니면 우리 옆 동네에 공실, 빈 새 아파트가 생기는 겁니다. 빈 새 아파트가 생기면 어때요? 새 차야. 새 차가 공급이 막 계속 돼요. 그러면은 중고차 가격이 막 떨어지겠죠, 아무래도. 새 차들이 계속 나오니까. 근데 새 차가 부족해요. 우리가 한 4년 전, 5년 전에 반도체 그 대란 났을 때 핸들 막 수동으로 뽑았잖아요. 핸들 이거 자동이 안 돼. 반도체가 없어가지고. 그래가지고 나중에 막 교체해주고 뭐 키도 이게 그 스마트 키가 안 돼가지고 열쇠 주고 막 그랬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때 반도체가 없어서.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죠? 신차 출고가 막 6개월에서 1년 막 2년씩 걸리니까 중고차 가격이 막 뛰기 시작해요. 대체재가 이제 뜨는 거죠. 그런 것처럼 신축이 부족하기 시작하면은 기존에 있는 집들의 전세 수요가 계속 몰리기 시작하면서 가격이 올라가는데 그게 지금 올해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작년 대비해서 지금 서울의 전세가들도 계속 올라가고 있고요. 수도권은 전반적으로 전세 매물도 지금 별로 없어가지고 1년 전보다 한 21% 정도 전세 물량이 줄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전세 개수도 줄어드는데 전세 수요가 계속 늘어난다면 당연히 전세 가격은 올라갈 수밖에 없겠죠. 그럼 전세 물량이 왜 이렇게 줄어드냐? 그 중에 가장 큰 요인이라고 할 수 있는 게 바로 이제 월세로 전환이 많이 되고 있다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서울주택의 임대차 계약 중에서 월세 비중이 65%예요. 그러니까 서울에 주택이 100개가 있다 그러면 그 중에 65개는 월세로 계약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많이 늘어난 거냐? 2011년에 40%대였어요. 엄청나게 많이 늘어난 거죠, 지금. 예전에는 월세보다는 전세를 그래도 사람들이 많이 살았는데 지금은 월세를 많이 산다. 자, 주택이라는 거는 아파트와 비아파트를 포함하는 거니까 비아파트는 당연히 요즘에 뭐 전세 사기니 뭐니 이런 얘기들이 많죠. 집주인들은 전세를 주려고 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비아파트는. 근데 세입자들이 비아파트는 전세를 싫어해서 월세로 많이 늘어난 거고 아파트는요. 아파트는 51% 정도 되거든요. 그러면 아파트는 반대 개념이라고 보시면 돼요. 비아파트는 세입자가 월세를 선호해가지고 절로 가는 거고 아파트는 세입자가 월세를 선호한다기보다는 이 임대인들이 월세를 주는 게 차라리 낫다라고 생각해서 이렇게 가는 경향이 좀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파트는 기본적으로 전세 사기랑은 별 상관이 없거든요. 전세 사기는 매매가 대비 전세가의 비율이 80%가 막 넘어가기 시작해야 조금씩 일어날 만한데 서울의 아파트 전세가율은 뭐 그 정도가 전혀 안 되기 때문에 사실상 서울의 아파트를 가지고 전세 사기 당했어요라는 거는 진짜 뭐 사기에 가까운 정말 무슨 뭐 조작을 하거나 뭐 도장을 막 갈아치우기 하거나 뭐 이런 거 아니고서는 당하기 쉽지는 않습니다. 근데도 왜 이렇게 월세 비중이 늘어나냐? 특히 전국은 44%인데
서울은 51%예요. 그러니까 확실히 서울은 유의미하게 월세를 많이 지금 계약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아파트여도. 전세 사기랑 상관없이. 자, 서울은 지금 월세를 주거나 아니면 반전세로 전환되는 경향들이 좀 보이거든요. 제 주변에서도 그렇고 중개사분들의 의견을 들어도 집주인들이 아예 생으로 올전세를 잘 안 주려고 한다는 거예요. 물론 주는 곳들도 있지만 아닌 경우들도 많다는 거죠. 임대인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사실 이건 좀 간단하게 이해가 됩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이 전세금을 올려받을 거 아닙니까? 왜냐면 2022년부터 역전세가 일어났죠. 그러니까 2022년, 23년 초까지 집주인들이 역전세를 맞아가지고 뭐 팔았던 분도 있고 아니면 안 팔았으면은 어디서 돈을 가져와가지고 그 역전세 뭐 1억, 2억을 막 빼줬습니다. 빼줘가지고 어쨌든 그 급한 불을 껐죠. 근데 이제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이제 만기가 다시 돌아오면서 어떻게 됩니까? 이제는 그때의 어떤 기억도 생생하고 지금 다시 1, 2억을 올려받아가지고 이 돈으로 뭐 빚을 갚는 분들도 있겠지만 또 1, 2년 동안 또 다른 걸 해가지고 빚을 갚아버렸어. 그럼 이제 2억의 현금이 생깁니다. 그럼 이 2억의 현금을 가지고 어디다 넣지가 지금 되게 고민인 거예요. 올해 초부터 뭐 작년 말부터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뭐 미국 주식이 엄청나게 뭐 좋았다라고 얘기하시지만 부동산 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전세금은 어차피 돌려줘야 되는 금액인데 이거를 주식에 넣는다? 이거 쉽지 않거든요. 주식에 넣었다가 깨지면 어떡해. 그러면 이거는 메꿀 방법이 별로 없는데 안전하게 뭔가를 하려고 합니다. 막 크게 욕심 안 내고. 근데 이게 뭐 금리가 뭐 엄청나게 막 지금 좋은 것도 아니고 그리고 전세를 이렇게 높게 올려놓으면 역전세를 또 맞는구나. 그러면 역전세 맞았을 때 그 고생했던 기억이 아직 생생하기 때문에 투자할 데도 없는데 괜히 올려받지 말자. 그럼 뭘 할까? 반전세로 돌리는 거죠. 지금 전월세 전환율을 보면요. 서울이 거의 한 4% 초반 정도 되거든요. 4.1에서 4.2 정도 왔다 갔다 합니다. 근데 지금 계속 올라가는 거 좀 보이시죠? 전반적으로 쭉 올라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는 어차피 은행에 넣어가지고 예금 이자 받는 거 대비 월세로 돌리는 게 나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1억에 한 40만 원. 1억을 올려받을 거면 월세 40을 더 받을 수 있고 뭐 동네가 조금 좋으면 뭐 45도 받고 50도 받고 막 그렇습니다. 그러면 2억 올려받아야 돼. 그러면 나는 한 80만 원 월세 받겠다. 해서 7억에 전세인데 뭐 5억에 80 뭐 이렇게 받는 거죠. 5억에 90 이렇게 받으면 뭐 큰 돈은 아니지만 그래도 그게 나쁘지 않다. 이걸로 뭐 세금도 내고 하면은 뭐 괜찮겠는데? 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어느 정도 지금 전월세 전환율이 좀 높아졌기 때문에. 자, 그래서 은행이자보다도 낮고 그러면 반전세를 주겠다. 전세 올려받아가지고 은행에 넣어놓느니 이게 낫다는 거죠. 자, 거기다가 지금 서울은 노후화된 도시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 중에서도 이제 아파트를 많이 선호하잖아요. 아파트 노후도가 상당히 높은 도시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데이터를 서울시에서 가져왔는데 20년 넘은 아파트, 연식이 20년이니까 이제 2005년 전에 지은 아파트죠. 그러니까 이제 지상에 주차장이 있는 아파트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지하 주차장으로 완전히 들어가 있는 아파트들 말고 그런 아파트가 전체의 60%가 넘고요. 30년 넘은 아파트도 한 30% 가까이 돼요. 그 말은 무슨 소리냐? 30년 넘었다? 지하 주차장 자체가 없습니다. 지하 주차장도 없어 이제는. 상당히 살기 불편한 곳들이 전체의 60%예요. 근데 아파트의 60%니까 그래도 아파트면 살기 좋잖아요. 이 아파트가 한 40 몇 % 되고요. 60%는 비아파트입니다. 뭐 오피스텔이나 빌라 이런 것들도 엄청나게 많아요. 서울은. 그리고 그것들도 다 20년, 30년이 넘었어요. 그 말은 뭐냐? 서울에서 조금 이제 지하 주차장도 있고 눈비 피할 수 있고 이런 집을 살려고 보니까 아주 신축 오피스텔들 아니면은 신축 아파트 요 정도들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그 비율이 되게 적어요. 서울 인구가 지금 한 920만 정도 되는데 그중에 한 20%나 25% 정도나 그런 집에서 살까? 나머지 한 7, 80%는 비 올 때 비 맞고요. 눈 올 때 눈 맞고 주차 빡세가지고 맨날 차 빼주세요 하면서 막 소리 지르고 이런 것들을 하고 삽니다 지금. 그런데 이렇게 낡은 아파트가 많은 도시가 서울인데 여기에 직장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신혼부부들 뭐 이제 젊은 부부들이나 아니면 젊은 그 세대가 서울에 출퇴근은 해야 되고 그러니까 서울에 살든지 서울 인근에 살아야 되는데 너무 낡았어. 그래가지고 이제 못 살겠다 싶으니까 경기도로 가야겠다. 경기도만 가도 이 신축 비율이 그래도 훨씬 높아지거든요. 그리고 가격도 좀 저렴합니다. 여기 보시면 노원구, 도봉구 보세요. 노도강이라고 부르는데 노도강이 그래도 서울에서는 좀 저렴한 아파트에 살 수 있잖아요. 노원구 91.6%.
대부분 30년 넘었고요. 도봉구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강북구는 여기 있어요. 강북구는 신축이 맞나요? 아니요. 강북구는 아파트 자체가 별로 없습니다. 그래가지고 여기는 이제 빌라나 이런 게 훨씬 많습니다. 그러니까 좀 저렴한 곳에서 살라고 보니까 다 낡은 아파트밖에 없어. 그러면 차라리 출퇴근을 한 30분 더 왕복 한 1시간 걸리더라도 경기도로 간다. 그래서 이제 경기도로 가버리는 거죠. 생각보다 송파, 서초, 강남이 좀 낮은 편입니다. 여기들 아파트 꽤 많이 재건축도 좀 됐고, 그리고 이제 신축들도 좀 늘어나고 하면서 비율이 그래도 이것도 나쁜 거긴 하지만 아주 상위권은 아닌 거죠. 자, 신축 선호 현상은 계속 강해지는데 임대인들은 반전세를 선호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올 전세 있죠. 올 전세는 물건이 적어요. 물건이 적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가격이 상승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전세가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어떻게 하냐면 전세가를 기준으로 전월세 전환율을 곱해서 반전세를 계산한단 말이에요. 그냥 전세가 올라가니까 월세도 같이 올라가고 있는 효과가 일어난다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월세도 올라가고 전세도 올라가는 그런 상태인 거죠. 인천하고 광명 쪽에 좀 입주가 있거든요, 지금. 그래가지고 인천, 광명 쪽은 아주 핵심 지역에 정말 좋은 그 대장단지들도 살짝 지금 흔들려요. 그러면 이게 계속 가냐? 아닙니다. 이것도 내년에는 인천, 광명도 어느 정도 좀 이제 물량이 좀 안정화가 됩니다. 그럼 내년도는 뭘로 가격 상승을 좀 막을 수가 있을까? 쉽지 않아 보이죠. 자, 거기다 이제 최근에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이런 얘기를 또 하셨습니다. 기준금리 인하하는 거에 의심을 하지 마라. 지금 충분히 상황 봐서 내릴 것이다. 왜냐면 지금 경제 수장들이 지금 초토화되고 있습니다. 뭐 최상목 경제부총리도 지금 이제 사임했고요. 뭐 지금 국무총리도 없어요, 지금. 그러니까 이창용 총재밖에 없어요, 지금. 금융위원회랑 금융감독원이 뭐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상황이 되게 안 좋잖아요. 컨트롤 타워도 지금 흔들흔들 하는데 이 상황에서 뭔가 이제 외환도 그렇고 해외에도 시그널을 줘야 되는데 우리는 뭐 충분히 이런 것들을 할 거기 때문에 걱정하지 말라는 좀 안심을 하라는 멘트들도 지금 나오고 있는 거죠. 기준금리를 내리겠다고 하는 거에 대해서 의심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경기 상황에 따라서 금리를 충분히 낮출 것이니까 이 방향성을 좀 믿어라. 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이제 금리가 내려가겠네요. 자, 집 사고 주식 뭐 비투하고 하면서 5대 은행 가계대출 4.5조 늘었다. 지금 4월 달에 다시 한번 주담대가 늘어나기 시작합니다. 물론 여기에는 뭐 지금 주식 투자도 있다고 하지만 토어제가 풀려가지고 일시적으로 반등한 것도 있고요. 그리고 원래 한 4월쯤부터는 본격적으로 이제 은행 영업들도 막 늘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가계대출이 이제 스물스물 늘어나고 있는 거죠. 가계대출이 늘어나면은 집값에도 같이 영향을 주는데요. 이 중에 10에서 한 20% 정도가 또 전세대출로 나가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전세대출도 분명히 전세시장에 영향을 또 주게 되겠죠. 지금 가계대출 금리가 내려가고 있는데 이게 보면은 평균이 이렇게 나오잖아요. 근데 실제로 집을 사는 분들 그리고 그 집을 사는 분들 중에 아파트를 사는 분들은 그래도 좀 신용이 좋은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좀 직장도 좀 탄탄하니까 뭐 9억, 10억, 15억 이런 아파트를 사겠죠. 그러면 그런 분들은 실제 지금 여기 보이는 요 금리로 대출을 받지 않아요. 이거보다 더 낮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대출을 좀 알아보신 분들은 알 텐데 직장이 좀 괜찮다는 전제하에 3% 이제 초중반까지 내려오고 있어요. 이제 3.5까지 막 내려오는 분들도 있는 거예요. 지금 3.5, 7 막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금리를 받는 분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여기서 더 내려간다? 그럼 당연히 금리가 이제 확연하게 내려가는 거예요. 그러면 과거처럼 다시 한번 집을 사는 분들도 있을 것이고 최소한 잠깐만 전세 이자 부담이 좀 낮은데 그럼 여기서 전세 조금 더 높게 뭐 한 3억짜리 얻을 거 3억 5천만 전세를 얻어도 집이 훨씬 좋아지잖아요. 글로 갈까? 하면서 이제 수요가 또 다시 쏠림 현상이 일어나는 거죠. 스트레스 DSR 때문에 지금 대출 한도가 엄청 줄어든다 이런 얘기 하시는데 이거는 실제로 계산을 해보시면은 그건 아닌데 라는 거를 알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미 2단계죠. 이미 2단계고 2단계와 3단계의 차이가 있긴 있어요. 있긴 있는데 금리 인하라는 변수가 있잖아요. 금리가 똑같으면 3단계로 적용되면 당연히 더 대출 한도가 줄어드는데 금리가 같이 내려가잖아요. 금리가 내려가는 만큼 한도는 늘어난단 말이죠. 여기선 한도가 늘어나고 3단계 때문에 한도가 줄어들면 이게 플러스 마이너스 제로가 될 수도 있고 어떤 경우에는 오히려 금리 인하에 따라서 대출이 더 나오는 경우도 생깁니다. 자, 지금 주간 아파트 전세가 변동률을 보면요. 거의 0에 붙어 있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급격한 막 폭등과 막 폭락 이런 게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통계를 보면은 별로 안 오르고 있는 것처럼 느껴지는데 이거는 어찌 보면 통계의 좀 착시 현상이라고 볼 수도 있는 거죠. 왜냐하면 통계가 제로라는 거는 올라가는 데도 있고
내려가는 데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합계가 제로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전세가 올라가는 동네가 있는데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좋은 동네들은 전세가 올라가고 있겠네요. 반대로 나는 좀 이 동네에 살기 싫은데 라는 곳들은 전세가 지지부진하고 있겠네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죠. 이게 만약에 막 이렇게 가고 있다? 그러면 이거 엄청난 불장인 거고요. 통계가 0에 가깝다고 해서 모든 아파트 전세가 가만히 있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자, 지금 다주택 규제를 한 지가 벌써 한 5년이 넘었잖아요. 5, 6년, 뭐 7년, 8년 이렇게 보시는 분들도 있는데 최소 5년은 다주택 규제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당연히 좋은 동네의 전월세 물량은 감소할 수밖에 없고요. 이제 준공량도 감소하잖아요. 그러면은 전월세 가격의 상승 요인으로 작동을 하겠죠. 그래서 요즘에 보면요. 좋은 동네라고 부를 수 있는 곳 있죠. 그런 동네가 매매가가 올라가는데 전세가도 같이 올라가요. 보통은 전세가 올라가면서 매매가 가만히 있거나 매매가 올라가면서 전세는 가만히 있거나 뭐 이러거든요. 근데 지금은 약간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가는 이유가 계속 이렇게 똘똘한 한 채, 그리고 이제 공급도 적어지고, 그러니까 이제 같이 가는 거죠. 좋은 동네만 계속 좋아지는. 자, 지금 돈이 갈 곳을 열어주지를 않잖아요. 돈이 갈 데가 없어 지금. 여러분들도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내가 돈이 있으면, 뭐 지금 내가 돈이 없으니까 저한테 10억만 주세요. 그럼 제가 막 엄청 잘 굴릴게요 막 하지. 실제 만약에 내가 막 10억, 100억이 있으면요. 이걸 잃지 않아야 되잖아. 잃지 않고 제일 좋은 건 유지하면서 안전하게 불리고 싶단 말이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불리려면은 지금 리스크가 너무 많이 느껴져요. 뭔가 갈 데가 마땅치가 않아. 근데 집은 계속 올라갈 것 같아. 근데 똘똘한 한 채를 하래. 그래? 그러면은 그냥 좋은 집 하나 사야 되겠다 라는 생각을 갖게 되지 않나요, 여러분들도? 지금 모든 국민들이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지금 경기도 쪽에도요, 신축급 아파트 있잖아요. 신축급 아파트 쪽은 전세가 또 빠르게 상승하고 있어요. 매매가도 좀 올라가고 있는데 전세가 생각보다 빨리 올라가고 있습니다. 왜냐면 이거 지금 전세를 구하려고 보니까 낡은 아파트가 엄청 많은 거예요. 근데 마음에 안 들어. 마음에 안 드는데 전세 금리도 이제 조금 내려오고 있고 우리도 모은 돈도 있고 하니까 그래. 조금 뭐 집값은 좀 빠질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우선 신축 같은 데 가서 좀 우리도 좀 살아보자 여보 라고 생각하면서 전세가 빠르게 상승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매매를 하려고 하는, 매도하려는 매도자들도 전세가 이렇게 올라가고 있으면 조금 더 기다렸다 팔아야 되는 거 아닌가? 라고 하면서 지금 가격들이 좀 올라가고 있는, 소위 말하는 전세가 매매를 밀어올리는 현상들이 단지별로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경기도는 서울하고 다르게 뭐 재건축 기대감도 낮죠. 지금 인천 쪽은 재건축을 뭐 하려는 기대감이 거의 없습니다. 왜냐면 이게 우리가 될까? 지금 뭐 땅값, 건물값, 공사비 생각하면은 답이 안 나오는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죠. 그래서 지금 경기 인천은 신축 선호도가 더 높아요. 원래도 높지만 재건축 별로 안 될 것 같거든. 근데 구축? 이건 더 의미가 없잖아요. 그럼 신축으로 간다. 자, 상승 요소라고 볼 수 있는 게 공급 부족의 수요 증가, 그리고 이제 금리 인하겠죠. 그럼 이제 정부가 막을 방법이 있을까요?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이제 대선이 한 달도 채 안 남았거든요. 그럼 어쨌든 이제 새로운 정부가 이제 한 달 뒤에 바로 인수위 기간도 없이 이제 바로 들어서죠. 그럼 그 정부는 이걸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이미 3년 전, 5년 전에 인허가 착공을 안 해가지고 오는 부작용인데, 그러면 한 해만 지나면 괜찮나요? 아닙니다. 27년, 28년은 더 없어요. 공급이 더 없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아파트가 진짜 갑자기 찍어낸다고 해서 만들어낼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앞으로 한 3년간 이 방법이 별로 안 보인단 말이죠. 자, 그래서 저는 이제 오히려 이럴 때 이게 다음 정부가 어떤 정부가 되든지 간에 최대한 공급 잘 해보겠습니다, 뭐 정책 잘 해보겠습니다 하면서 이제 처음에는 이제 좀 상식적으로 잘 해보려고 하겠죠. 근데 안 돼. 하다 보니까 운전을 하는데 잘 안 돼. 그럼 어떡합니까? 그러면 이제 막 가는 거지. 해서 시장 왜곡을 하더라도 극약 처방으로선 시장을 이제 거래 중단 상태로 만들어야겠다. 지금 토어제 같은 것처럼 그냥 아예 거래를 막아버리자. 이게 부작용이 엄청 클 건데요. 야, 그래도 지금 여론이 너무 심각하니까 답이 없다. 야, 우선 다 중단시켜. 이렇게 하지 않을까. 잘해보려고 했는데 잘 안 되네요 하면서 폭주할 수도 있을 것 같다. 그게 어느 정권이 되든지 간에. 왜냐면 전세는 진짜 민감하거든요. 전세 올라가기 시작하면요, 여러분들 한 10년 전 기사 찾아보세요. 10년 전 보면요, 모든 언론사에서 전세 대란 얘기하고 전세 어떻게 해결할 거냐. 그때는 막 개그 콘서트에서도 전세가 이렇게 비싼 게 말이 되냐고 막 했었어요. 그냥 그런 것처럼 난리가 납니다. 그래서 방법이 별로 안 보인다. 그럼 이거를 어떻게 할 거냐? 결국에 극약 처방을 쓰지 않을까? 라는 것도 한번 예상해 볼 수 있는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으로 영상을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